저희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분 개정안이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분 개정안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그리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되는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그리고 AI 맞춤형 방과후 학교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두 의원 역시 교원의 AI 역량 강화 자체는 당연히 동의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 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자, 그리고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례로 남아 추후에도 각종 사업마다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입법 로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은 그야말로 교육 교부금 중에서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지정된 예산입니다. 특별 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통 교부금의 비율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동안 특별 교부금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는 등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국회는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함께 특별 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자치 보장이라는 방향에 동의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외하는 특별교부금 예산확대법 개정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도, 그리고 동의하기도,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은 구조적 특성상 외부 전도와 고정 경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 재정은 가용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부금을 1% 줄인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특별 교부금 비율 상향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교육자치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축소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논의 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 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는 지방 재정 자치와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육 현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통 교부금이 매년 약 7천억 가량 줄어들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해서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별 교부금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배분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교육자치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초중 등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되어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 내년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서 유초, 중고가 극심한 어려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각 교육청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기초학습이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에서부터 교권 침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차대한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 역할 다변화 모색 역시 논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로지 AI 교육만을 위해 충분한 수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 교급은 비율 상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지금 디지털 교육 격차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학생 수보다 많은 교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의 대규모 학교의 지역 격차, 학력 격차와 같은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교육 자치는 반드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더 이양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은 이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이양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이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입법과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계의 우려와 염려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해당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